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 버블이 꼭 와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볼 텐데요. 정말 걸을 타선이 없는 묵직한 이벤트들로 이번 주가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6월 9일자부터 살펴보면요. 미국의 ADP, 민간 기업이죠. 여기에서 고용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주요 이유가 노동부에서 고용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너무 좋게 나와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신나게 떨어졌었죠. 엄청나게 떨어졌었다. 그래서 6월 9일자에 ADP 고용 지표도 사람들이 이거 너무 높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자로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요. 11일자로는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오지 않기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6월 11일자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매주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용 때문에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망의 6월 12일 스페이스X IPO 드디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날 오라클에서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오라클도 지금 AI 기업 중에 너무 AI 투자를 많이 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고 스페이스X도 유동성 다 빨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2일자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미국, 멕시코 공동 월드컵이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정말 걸을 타선이 없는 묵직한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이유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데이터가 너무 좋았는데 주가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실제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좀 화를 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고용 지표가 높아서 금리 인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죄다 모든 게 떨어졌었고 오늘 코스피까지도 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용이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그거는 조금 핑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다른 면으로는 알파벳이든 메타든 빅테크들이 지금 대규모 유상증자 또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요. 또 AI 관련 자금 조달이 해도 너무 많다. 그리고 IPO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강력한 상승 의지를 지금 여러 번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빈 오씨에게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또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시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짧게 언급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경에 비록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지는 게 진정세로 돌아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엄청 급등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오른 것 같진 않고요. 아무튼 오늘 아침 7시 이전에 했던 트럼프의 발언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합의 수용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 내 말 좀 들어. 이런 얘기를 한 이후로 비트코인이 좀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별다른 내용은 없었거든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이란 공격에도 합의 의지에 변함이 없어. 큰 내용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타냐후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통해 도출한 어떤 합의든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타냐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그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사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게 왜 올랐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란 전쟁에 관심이 줄어들어서 그렇지요. 지난 주말에 또 한바탕 치고받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이었죠. 이스라엘이 또 베이루트, 레바논을 공습을 했어요. 막 미사일을 쏘고 해서 최소 2명이 사망했고 20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일처럼 이제 주목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당연히 또 반격을 했겠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네 차례나 공격을 했다. 요게 이제 6월 8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을 차단하는 발언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네타냐후를 비난을 하는 얘기입니다.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당신 때문에 월화수 중에 합의 서명, 이란과 합의 사인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너 때문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종전, 합의를 위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이란에게도 약간 타일르듯이 미사일은 당신들도 충분히 쐈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나랑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가 이제 오늘 한 새벽 오전 5시, 6시, 아니 5시, 6시쯤에 나오면서 이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래서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6월 5일자로는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모주타바 만난다면 영광이다. 존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 그럼에도 종전 합의를 위해서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본인을 거의 지금 어, 서로 공격을 하고 죽게 만들었는데 만날 수 있다? 사실은 이 정도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종전을 위한 합의에 굉장히 목이 말랐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종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큰 흐름을 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빅테크나 큰 버블을 만드는데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올인, 어마어마한 돈을 이 AI 쪽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수레바퀴가 멈추는 순간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일단 국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만 제가 한번 복습차 가져와 봤습니다. 벌써 추억의 단어가 된 스타게이트. 작년 1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4년짜리입니다. 처음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그리고 MGX라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죠. 5천억 달러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700조, 800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한 1천억 달러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실제로는 한 8,500억 달러, 이 1,0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될 예정이다. 또 여기도 모자라서 제네시스 미션이 또 작년 12월에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에너지부가 주도를 해서 무려 24개의 AI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뭐 금액은 미공개지만 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또 오픈 AI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업, 뭐 순환 출자도 모자라서 해외 10개국 이상의 지금 출자를 받아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도 엄청난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다. 국가 주도만 해도 이 정도인데요. 민간 기업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수많은 수십 개 기업들이 순환 출자로 내가 너 거 사주고 네가 내 거 사주고 이걸 반복하는데 제가 한 예로 엔비디아만 가져와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게 이제 돈을 투자를 했겠죠. 오픈 AI는 그 돈으로 또 엔비디아의 GPU를 수백만 개 구매하고 엔비디아가 코어 위브랑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사주고 칩 사주고 XAI랑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랑도 마찬가지고요. 마벨이라는 기업도 최근에 엔비디아가 본인들이 지분 투자해 놓고 마벨 괜찮은 기업이다. 뭐 1조 뭐 시총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극찬을 했었죠. 뭐 소프트뱅크랑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오픈 AI도 있고 코어웨이브도 있고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마벨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 구글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 지금 엄청난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6월 달 돼서 다시 한번 드러난 빅4, 빅5가 맺었던 이제 이런 비슷한 계약이 또 하나 공개가 됐었죠. 이제 최초의 주인공은 바로 아폴로랑 블랙스톤인데요. 사모대출 여기 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를 한 게 350억 달러나 되는 돈, 이제 채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이게 기적적으로도 다 팔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4개의 기업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인데요. 자, 역대 최대급 3억 크레딧 펀드가 조성이 됐어요. 아폴로, 뭐 블랙스턴은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냥 사모 펀드이기 때문에 사모님 돈이라고 치겠습니다. 개미도 있겠지만 기관들도 많이 있겠죠. 이 사모님 돈으로 구글이 만든 TPU라는 칩을 매수를 합니다. 구글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칩을 누군가 샀죠. 남의 돈으로 샀습니다. 요걸로 이제 엔트로픽에게 빌려줍니다. 리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 임대료 같이 이제 매월 일정 수수료를 내면서 이 사모님도 이분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이자를 줘야겠죠. 이렇게 지불이 되는데 혹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중간에 브로드컴이 보증을 합니다. 이거 망하면 내가 보장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빅4가 뭉치니까 이 350억 달러가 또 팔려 나간 겁니다. 4월 달에도 비슷한 뭐 파트너십이 있었고 23년부터도 또 비슷한 게 있었고 야, 참 신기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요. 이 엄청난 버블 투자 누구 돈으로 하고 있냐라고 보시면 대부분은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른 국가, 뭐 다른 기관, 다른 개인, 뭐 사모님들 남의 돈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놀랍도록 다 팔려가고 있다. 이게 참 신기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지금 AI 쪽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미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놨었고, 또 이들이 이거 계속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빚을 메꿔내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앞으로 해야 될까? 버블을 일으켜야 되고요. 또 빚을 메꾸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IPO 일정을 땡겨서까지 나스닥의 이 규칙을 바꿔서까지 지금 오늘 오전반 제 뭐 형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지금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 등등이 IPO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블랙홀처럼 유동성을 빨아들여가고 위기이다라고 하는데 일부 뭐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스페이스X만 보더라도 다른 것들은 다 AI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도 말이 스페이스X 우주지 스타링크가 돈은 벌고 있는데요. XAI랑 합병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AI 기업들은 투자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빚으로 했겠죠. 남의 돈으로. 그러니까 이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스페이스X랑 합쳐서 IPO에 뛰어들었다. 근데 이들의 주가가 만약에 뭐 흥행을 못하고 상관없으면 버블이 그냥 꺼질 겁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이들의 가격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개미들이든 기관들이든 없던 믿음도 생길 겁니다. 아니, 뒤에서 뭐 미국 정부가 받쳐주고 있고 뭐 브로드컴이 보증을 한다고 하고 하는데 이만하면 더 갈 수 있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아마도 폭등을 할 것이고요. 요거를 개미들에게 또는 사모님들에게 토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지만 이들이 본인의 빚을 털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언론사들도 그렇고 빅테크도 그렇고 미국 정부까지 아마도 똘똘 뭉쳐서 본인들의 빚을 털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바퀴는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행동들이 보여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 오르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빼들었던 게 비록 지금 코인은 아직 국유화, 뭐 미국 정부가 산다 이게 법적인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들은 이게 가능하잖아요. 법도 있고 예산도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주식 쪽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도 AI 기업 지분을 정부가 보유를 하겠다. 지금 엄청난 발표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미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사실 샘 알트먼이 올해 4월 달에 주장을 한 거거든요. 뭐 기초소득제라는 범위 안에서 전 국민이 이 오픈 AI의 지분을 가지면서 나중에 이 가격이 올라가면 전 국민에게 나눠줄게. 뭐 이런 느낌이죠. 뭐 실업도 많아질 거니까 뭐 본인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개념이 실제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투자 지분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미 지분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뭐 대표적인 것만 가져와 봤는데요. 인텔도 한 10% 정도를 미국 정부가 지금 칩스법, 이 법도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코인과 달리 쉽게 지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획득을 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벌써 5천만 달러 수익을 국민들을 위해 내가 플러스 된 거를 보여주겠다. 오르는 거 봤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히터류도 뭐 말도 할 수 없이 많이 있고요. 국방부가 최대 주주 가능. 왜냐하면 중국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뭐 이것도 가능하고 최근에 양자 컴퓨터 때문에 IBM 쪽도 뭐 10억 달러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 전략이고요. 그럼 앞으로 어떤 데를 더 살 것인가?
아까 그 AI 기업들을 더 만날 거라고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 AI 가장 먼저 손들고 앞줄에 서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 있고 이미 25년도 초부터 트럼프에게 직접 제안을 했어요.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오픈 AI에 투자하시고 지분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 배당금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IPO는 아직 뭐 조금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엔트로픽이 IPO를 바로 이제 최초로 다시 한번 오픈 AI를 내질러서 지금 IPO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근데 엔트로피는 사실 이 미정입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랑 별로 지금 사이도 안 좋고 트럼프가 이거 좀 쓰자 했는데 위험해서 안 돼요라고 했기 때문에 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뭐 xAI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든 수많은 기업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한번 우리가 지분 투자를 논의를 해볼까? 정부에서 좀 사줘 볼까? 그러면 지금 IPO 하는 것보다 막 쑥쑥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최근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선거를 위해서 주가가 올라야 되고요. 빅테크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 다 이 투자의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상승을 해야만 한다. 누군가의 돈으로는 상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코인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느냐? 코인과 AI 버블은요,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AI 버블이 터지는데 코인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오히려 코인이 더 떨어지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AI 버블을 지켜보면서 코인의 이제 뭐 자체 뭐 트리거라든지 호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 전망, 1차적으로는 이제 좀 가까운 뭐 올해 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AI가 일단 버블이 유지가 되어야만 할 것 같아요. AI가 꺼지면 안 된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유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종목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이 모든 버블을 최초로 만들었었고요. 22년 말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급등을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엔비디아를 그 누구도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이렇진 않잖아요. 엔비디아가 뭔가 낙수 효과로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 저는 국장에서도 그런 일이 조만간 벌어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삼전 익스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가운데 뭔가의 트리거 인해서 예를 들면 금리 인하가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코인만의 트리거가 있겠죠. 뭐 클래리티법 입법이라든지 전략 비축 관련 어떤 선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코인 쪽으로도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환매라고 하니까 굉장히 짧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 이 AI 반도체 외에도 지금 낙수 효과로 올라가고 있는 뭐 삼전닉스나 뭐 브로드컴을 넘어선 종목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지금 가까운 미래로는 이 버블이 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뭔가 트리거가 나오면 코인 쪽으로도 뭐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요새 백화점주도 좋았고 뭐 금융주도 좋았고 뭐 방사는 원래 좋았고 뭐 조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흐름이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차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결국은 벌불은 붕괴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까지 오르는 주식은 없을 겁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면 코인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연준이 결국은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뭐 양적 완화든 유동성 살포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이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거를 그럼 또 준비된 자들이 굉장히 기회를 잡고 또 하나의 부에 이제 바구니에 올라탈 텐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요. 뭐 1차 때 완전히 싹 팔아서 현금화를 해놨다가 2차 때 이제 저점을 잡아서 사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되질 않고요. 그러니까 뭐 고점에 팔고 저점에 싹 다 사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뭐 해지 자산이든 뭐 누구는 국채가 되고 금이 되고 뭐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그냥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나는 돈이 적으니까 한 방 먹고 빠질래?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좀 수익을 거둬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다가올 2차도 역시 AI 버블과 코인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그들은 버블을 만들어서 개미들에게 떠넘기는 것 외에는 아마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버블이 터지면 또다시 엄청난 유동성을 퍼부어서 경기를 또 살려내겠죠. 그래서 AI 버블에 IPO 버블 등으로 투자 난이도가 높아진 만큼 정신을 더 바짝 차리면서 하반기 상황을 제가 업데이트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두 건강 꼭 챙겨주시고 힘든 구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